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127강을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관계사에 대해서 쭉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앞 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126강에서 우리가 what이나 where가 뭐 곳으로 해석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전체 구조도를 원래 현장 수업에서는 여러분 잠깐 5페이지 펴보겠습니다. 구조도 5페이지. 현장 수업에서는 이 구조도를 계속 보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 구조도를 꼭 염두에 두고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형피, 명피, 부피 이렇게 있는데 자, 볼까요? 관계대명사 여기 있는 거는 형용사 피자입니다. 지금 형용사 피자. 그 다음 명접대 명사 피자, 부사 접사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명접 이후에도 여러분 명사 접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리후에도 알겠죠? 나머지는 다 부사 접사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접속사라는 거 없어요. 형용사 접사라는 건 없고 관계대명사 그 다음 관계부사가 형용사 절파태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의 who, whom, whose, which 그죠? 그래서 who, whom 그 다음에 which 요것들 세 개들 대신에 that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관계부사가 있는데 where, when, why, how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자, 여기 where가 있었네요. 그죠? 우리가 126강에서 배운 거 where가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싹 없애게 되면 얘가 명사절이 되면서 뭐 곧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명사 피자에 그죠? 뭐뭐 하는 거 덧등기시 합친 거 그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라든지 관계부사에서 우리가 WH 이런 거 했잖아. 그죠? 그런데 원래 의문문에 있었던 거잖아. 의문문에.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니,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들이 여기 있는 거고, 의문부사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의주동 아니면 간접의문 되면서 명사절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대명사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복합관계대명사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배우긴 배웠는데 복합관계 형용사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 구조도를 여러분 틈나는 대로 자주 봐야 됩니다. 자, 15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이동. 자, 오늘은 자, 요게 빈도수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올 때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A is to B, what C is to D 이렇게 돼서 A, B 이렇게 있고요. C, D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이제 수거다 외워라 이렇게 해서 뭐냐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마찬가지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주된 관심은요. 필자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A, B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근데 A와 B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C와 D의 관계를 파악하면 A와 B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수거처럼 외우지만 이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로 그걸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칠판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자. 공기라는 것은 뭐뭐이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다. 전명을 먼저 쓴 거예요. 공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야.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 물은 뭐뭐이다. 투 전명 물고기에게 어떤 것이다. 물도 물고기는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운 것처럼 연결해보자. 자, 얘가 선행사가 될 거고요. 얘가 후자가 될 겁니다. 그죠? 요걸 없애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어디다 써요? 그렇죠. 요 덧띵 뒤에 똥구멍에 위치를 쓰겠죠. 요거 없애고, 그죠? 그 다음 나머지가 다 가면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 쓰고 were is to fish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말입니다. 요 덧띵 위치를 갖다가 한 단어로 뭐로 고친 거예요? 그래요. what으로 고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공기는 뭐뭐이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위치이한 것이다. 알겠죠? 물이 물고기에게 뭐뭐이다. 뭐뭐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다시. 공기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물이 물고기에게 뭐뭐이다. 뭐뭐인 그런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 말을 갖다가 이제 매끄럽게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같은 거란 말이죠. 알겠죠? 요 공식 외워두세요. is to what is to.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에 나왔던 것들 모아봤는데
사회는 뭐뭐이다. like 전명입니다. 건물과 같습니다. 자, 콤마 위치가 나오는데 이 뒤에 내용상 보니까 위치의 선자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은요, 서 있어요. 자, firm하면 아주 단단한, 확고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사보 정도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다는 거. when 부사 접사입니다. 부접 뭐뭐 할 때 접주동. 자, 그것의 기초가 자, 이츠는 뭘 나타내요? 소유격 단수죠. 그죠? 그 뭐야? 그죠? 건물이겠죠. 건물의 기초가 strong 강하고요. and 그 다음에 병렬 구조. 그것의 목재란 뜻입니다. 나무 목재가 sound 하면 견고한, 건전한, 견고한이라는 얘기 뭐예요? 결국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재가 튼튼해. 그럴 때에 단단하게 서 있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말이죠. 이 필자는 뭘 사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사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독해 리딩에서 인간과 사물이 나오면은 결국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얘는 비교 대상이고요. 그죠? 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man 후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주동능수시 동사는 어디 있지요? 어디 있지요? 어디 있지요? 어디 있지요? 어디 있지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to 전명을 묶어보니까 또 what이 나왔습니다. what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bit of rotten timber. 자, 조금 썩은 나무 목재가 있고요. is to building 있는데 자, 색깔별로 잠깐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자, 봅니다. is to 보이죠? 그 다음 what 보이죠? 그 다음에 is to 보이죠? 그래서 얘가 A, 그 다음에 society가 B, 그 다음에 bitten, 자, 썩은 목재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uilding이 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사물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아까 어떻게 됐어요? A와 B의 관계는 인간, 어떤 인간이 이런 얘기.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과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과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는 그죠? 뭐와 같다? 자, 썩은 목재와 건물과의 관계와 같다. 그죠? 건물의 썩은 목재는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에 자,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 이거 참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이랬습니까? 그렇구나.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2번. surround 둘러싸다. coral. 여러분, CORA 이건 뭐죠? 바다에 있는 산호초 할 때 산호초 할 때 산호라는 거죠. 그죠? 이건 뭐야? 가축, 우리를 나타냅니다. 뭐, 그, 서북 같은 데 보면 나무로 이렇게, 그, 둥성둥성 이렇게 막대 이렇게 쳐놨잖아. 그죠? 이렇게 쳐놓고서 여기 이 안에다가 그, 말 같은 거, 소 같은 거 가두잖아.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걸 coral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erd는 무리 떼란 뜻이에요. 무리 떼. tame, 길들이다. 길들여진 형용사, 동사 다 됩니다. untamed니까 과거분사겠네. 부정의미가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impression, 인상, boundary, 경계. 포뮬러가 공식이잖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공식화하다. 명확히 말하는 거고요. attain, 달성하다. 달성할 수 있는. 자, end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 이 글에서 아마 끝이라고 사용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적을 써놓은 이유는 end가 목적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부수면 성취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도 어떤 게 있어요? 똑같이 있네요. 볼까요? is to, what, 그 다음에 is to가 있네요. 그죠? 얘가 A, B, 그 다음에 C, D가 되겠네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자, 필자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다? A와 B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C, D를 봐야지 파악을 하겠죠. 알겠죠? 마감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했는데 이 마감일이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얘는 태스크 인물한 뜻 아니야? 그러면 마감일과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 이거의 관계는 코럴과 자, 야생 말대의 관계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사실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 단어를 코럴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자. 요 단어를 모른다 치고서 자, 마감일과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와의 관계는 얘와 야생 말대와의 관계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열어보세요. 얘는 얘와 같은 거고 얘는 얘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죠? 하는 역할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말물이고요. 그죠? 데드라인이 얘란 얘기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관계를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마감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하죠. 플러스라면 그래 마감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그죠? 그죠? 어떤 일을 그죠? 마이너스 개념. 마감이 한정이 돼 있어서 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칠판 지워 볼게요. 자, 그것은 둘러쌉니다. untamed impression 했는데, 여러분, 이시 뭘까요? 이시 뭘까요? 필자의 주된 관심은 요 두 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얘 아니면 얘일 겁니다. 알겠죠? 둘러싼데요. 그런데 길들이다 나오면 야생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it은요. 데드라인과 마감일을 이 데드라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데드라인을. 근데 이제 여기 말대와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들 있죠. 그런 것을 유사한 용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인상을 둘러쌉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런데 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코럴 이게 이제 같이 우리인데 이런 것들 뭐 한다는 거야? 우리 막 길들여지지 않은 감정이 막 이런 감정이 있어, 불쑥불쑥 이런 것들 뭐야? 칠 거 치고 딱 이렇게 자리를 잡게 모양을 딱 잡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걸 말이죠.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싼단 말이야, 알겠죠? with 뭐로? 명확한 경계를 갖고서 명확한 경계를 갖고 딱 알겠죠? 그런데 자, which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경계는 뭐 하냐면 허락합니다. 너의 생각이 뭐 하도록? formulate 얘가 명확히 하다는 뜻이거든요. 너의 생각이 명확히 되도록 말이죠. 뭐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서.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딱 이제 정신 없었어 막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뭔가 딱 모양을 딱 만들어 준단 말이야. 각을 세워주고 알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구나. 이런 거로서 너의 생각을 딱 명확하게 규정 내려지고 정확히 어떤 정의 내려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런 허락해는 어떤 분명한 경계 요거를 갖고서 요거로 너의 막 이런 생각을 갖다가 길들이지 않은 생각을 갖다가 둘러싸준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데드라인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 되겠죠. 가축 우리가 야생마를 키우는데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효율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프로젝트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이 프로젝트가 태스크와 같은 거죠. 그죠? 자,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이 can see and가 그 목적도 되고 끝도 됩니다. 그것의 그 프로젝트 이슨 프로젝트겠죠. 그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 이것을 여기는 끝 정도가 낫겠네. 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을 봐야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칠판 지울게요. 원래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인데 not until B 하면 해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는 B 하고 나서 비로소 A 하다. 알겠죠? B 하고 나서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 어떤 프로젝트의 그죠? 끝을 봐. 언제 마감일 언제까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그 끝이 뭐냐면 바로 어떤 실행의 지점이에요. 성취의 지점입니다. 목표는 without 마감일이 없는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면 결코 reach를 PP입니다. 과거분사 도달되지 않는 목적이 됩니다. 알겠죠? 데드라인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요것도 시험에 모의고사 났던 건데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는데 아주 여기 지문이 아주 예쁘고 이쁘장한 것이 나와서 이런 걸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카이트는 연이고요. 하늘에 날리는 연. again 전치사 뭐뭐를 거슬러 뭘 반대해 라는 얘기고요. adverse 하면 반대의. 자, blessed 하면 돌풍 한 차례 이는 바람, 텐션 팽팽함, 당기는 거, 힘 있죠. 긴장감 이런 뜻이고요. unless 하면 얘가 여러분 부사접사입니다. if not의 의미를 갖죠. 뭐뭐 하지 않으면 타인은 묵다, 명사는 유대감이 있어요. 유대. 알겠죠? 마치 bond처럼 bond 이런 것도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럴 때 사용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연이라는 것은 날아갑니다. 올라갑니다. against, 전인데, 이 전 뒤에 명사가 뭐예요? wind가 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not을 쓰면서 한 번 더 쓴 거예요. 전명, 이렇게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바람에 거슬러서 올라가죠. 그렇죠? 연은 어떻게 날립니까? 이렇게 내면서, 그죠? 이렇게 연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보면 거슬러서 내가 이제 연을 날린다 그러면, 그죠?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방패연이, 그죠? 자, 뭐가 아니라 바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when, 뭐 할 때, 부사 접사입니다. 반대 방향의 바람. 자, 이 어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동격의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피자, 어디 뭐냐면,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이동.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영어에서 명사 어부 명사가 나오면 명사 어부 이렇게 명사 나오면 이 어부를 해석하는데 뭐뭐의 뭐뭐 아랍 문화의 어떤 독특한 특징, 그다음 뭐뭐 중에 그들 중에 한 명, 그죠?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 뭐뭐라는, 이게 이제 동격 표현이죠. 이게 동격, 뭐뭐라는, 알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명사, 이제 고난도 질문에서 요 관계를 갖다 동주, 동목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동주, 동목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동격 표현을 얘기하려고 잠깐 본 거예요. 알겠죠? 151페이지 다시 이동! 자, 151페이지 봅니다. 잠깐, 칠판 잠깐,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까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보면, 자, 요 어부가 동격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반대 방향에 부는 바람이 불 때에 여기서 부사 접사가 끝났습니다. 부사절이. 그 다음 명령문이에요. 명령, 허락해라. 그것을 to be, 뭐뭐이다, 뭐다, what이다, 한바람, 돌풍바람, is to kite.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 표현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allow라는 단어는 허락하다 뜻인데 명사, 접속사, 대절을 목적으로 못 씁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오형식 문장으로 고쳐진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요런 문장은 뭐다? 있다 없다? 없다. 비문입니다. 알겠어? 비문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is to, 그 다음에 what is to, 이거 있죠.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요게, 알겠죠? 요게.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 it은 뭘 나타낼까요? 이 it은. 허락해라. 그것이, 그것과 너의 관계는. 뭐겠어요? 비평이죠, 비평. 비평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봐봐. 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평은 인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 연과 바람은 사물인 거고요. 그죠? 이래죠. 그러니까 비평의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연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 비평은 뭐겠어요? 인간에게 플러스겠죠. 당연히 이 글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봐보면 요 it은 대명사인데 지금 비평을 의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it이 비평입니다. 자, A와 B의 관계는, 너와의 관계는 뭐와 같다? 자, 돌풍 바람과 연과의 관계 같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바람이 연을 날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그것 비평이 너를 좋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that을 없애고요. 이 allow가 타동사잖아. allow가 타동사. 그죠? 그래서 it을 목적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to가 있는데 이 is to를 여러분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다 to 부정사 쓴다고 그랬죠? to b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o be 하고 이 to는 전치사 to는 그대로 오고 you 이렇게 오면서 what 이렇게 왔던 거예요. what 이렇게. 요거 to be는 to 부정사 to고 요는 전치사 to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to be, to you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이제 OOC 관계거든요. OOC 관계.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땐 이거 뭐야? 얘가 이제 A와 너가 B고 그죠? 그것과 너와의 관계는 돌풍과
연과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 투비가 된 거구나. 알겠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칠판 잠깐 지우고. 자, 그럼 부연 설명에서 힘이라고 했어요. 이 힘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것이고, 그것은 뭐야? 비평이겠죠. 그죠? 그죠? 비평. 그 힘, 어떤 힘? 관계대명사네요. 너를 높이 더 들어 올려주는 힘이죠. 비평이라는 것은. 자, 연이라는 것은요, 날지 못합니다. unless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if not이라고 했습니다. if not. 자, 그것이 가지고 있다. 통제하는, 어떤, 제어해주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뭐 줄에 그죠? 뭐 그것을 아래로 묶어줄 어떤 줄에 이런 그 팽팽히 제어해주는 힘을 팽팽하게 하는 긴장감을 그것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연은 날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not이 두 번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가 플러스에서 not을 두 개 다 없애고 해석하라. 연은 날 거다. 낫을 빼고 뭐 하면 if만 해석하는 거죠. 그 연이 말이죠. 연이 뭐야? 그 연을 묶어주는 어떤 그 줄에 팽팽한 제어해주는 팽팽한 어떤 긴장 탱탱하게 당겨줘야 되겠죠. 그 줄을 당겨줘야죠. 그런 팽팽함을 가지고 있다면 연은 나를 거야. 당연히 줄이 팽팽해야지 연이 나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요 해당됩니다. 사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에서? 인생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 적용되는 원리가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법이 그 이런 표현 무조건 수고로만 외우는 자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꼭 반드시 외우는 게 아니라도 이해한 다음에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